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주는 문제는 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딱 중간에 그 나이가 차지하는 게 60세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방 소멸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산의 성장과 우리 모두의 통합, 사회 통합, 사회적 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부터 4주 연속 연말 기획으로 지역소멸, 부산 소멸 위기 심층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번에 그 연말 기획 대주제가 균형 발전 이대로 가면 소멸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좀 현장 중심으로 밀착 취재를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될 제1편은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온 부산의 변화, 그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요. 올해 처음 실시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첫 영상은 아마 학생 수가 줄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어느 고등학교 얘기죠. 네, 부산 영도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구 관련 각종 지표를 볼 때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걸로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아래 묘박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 이곳은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삼 중리 해안가에 부산 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개교해 7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도 유일의 공립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허벌판, 이 낡은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이제 55년이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시점이니까 제대로 된 뭐 이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부산 남고가 최근 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주는 문제는 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아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지켜지겠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해 반대로 학생 수가 급증한 강서구 명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한국해양대의 옛 교사가 학교 건물로 쓰일 만큼 한때 큰 규모였던 부산 남고. 1980년대에는 전체 학생 수가 2,000명을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엔 그 4분의 1로, 최근엔 200명대로 전교생이 급감했습니다. 남고의 학생 수 감소는 영도구의 인구 변화와 흐름을 함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도의 인구는 5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같은 기간 학령 인구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학교 이전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동창회 측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명지 쪽에 그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이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정상 신설은 안 되니까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동안 교육당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부산 남고를 전국 최초로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투입했고 학생 유입을 위해 지난 2013년엔 기숙사까지 지었습니다. 기숙사 짓고 그다음에 장학회에서는 매년 이제 4천만 원 정도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남고 이전 사실이 알려지자 영도 지역 일부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시위를 하고 주민 서명을 받고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고 이전이 영도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거라며 분노와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폐교를 하는데 있는 학교가 폐교된다라면 그 교육 어떤 환경들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이 반대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부산 남고가 옮겨갈 강서구 명지 신도시입니다. 영도에서의 마지막 신입생이 졸업하는 2026년 명지에서 신입생 1000명을 받아 남녀공학으로 새 출발합니다. 부산 남고가 들어서게 될 부지 인근엔 대규모 아파트촌이, 큰 길 건너편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문을 열면 초중 고교, 각급 학교가 모두 갖춰지는 셈입니다. 강서구의 학령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강서구 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과밀 기준인 28명을 초과했습니다. 교실 부족으로 명제에만 4개 초등학교가 모듈형 임시교실 33개를 설치했을 정도입니다. 건물을 신축으로 하고 증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는 과대 과밀 시기가 한 4,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모듈형 교실을 지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죠. 최근 발표된 K지방 소멸 지수에서 소멸 우려 지역으로 꼽힌 영도구와 서구,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4곳이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됐는데 이 중 2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영도구와 서구의 초중고교 학생 수 전체를 더해봐도 강서구의 학생 수보다 적을 정도입니다. 부산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은 곳입니다.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5곳 중 1곳은 교육부 기준 통폐합이 권고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부산 내 지역 간 학생 수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학교 이전 문제로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마저 깊어지는 사이 부산 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올해 3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영도에 있는 부산 남고 사례를 봤는데 이게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다, 이전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네, 부산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갈등 또 그분들의 고민들을 듣다 보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고령 인구 증가로 달라진 우리 사회, 그 현장을 가보신 거죠? 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 그리고 웰다잉 문제를 다루면서 요양병원 또 호스피스 병동 관련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속 보도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은 수십 번도 더 담궈봤을 듯한 할머니들이 새삼스레 김장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는 법도 듣고 배추, 무 그림에 예쁘게 색칠도 해봅니다. 낮 동안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린다는 이곳은 요즘 어르신 유치원으로도 불리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0여 명이 낮에는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센터장은 노인 전문가가 아닌 유아교육 관련 박사학위까지 받은 어린이집 원장 출신입니다. 어린이집 했을 때 지금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지금 올린 글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연도에. 아직 닫진 않으셨나요? 네네네네. 저한테도 또 추억이니까 사실은. 부산의 인구 급감 지역 중 한 곳인 서구에서 지난 2015년 어린이집을 개원했지만 아이들이 줄면서 4년 만인 지난 2019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대신 노인 보호센터의 문을 연 건 같은 해 가을. 고민 끝에 노인 관련 업종으로 직업을 바꾼 겁니다. 이 센터장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 그거는 걱정 안 해요. 어린이집처럼 매년 아이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매월 선생님들 급여를 맞춰주는 것들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부산 노인 인구가 늘면서 주 야간 노인 보호센터도 많아져 불과 6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구의 한 요양병원. 그런데 산부인과 진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도 신축 확장 개원한 옛 산부인과 건물입니다. 여기는 신생아실이었습니다. 유리가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른 입원 병실로 좀 쓰고 있습니다. 2층에 신생아실하고, 예. 그다음에 안쪽에 수술실과 예, 분만실. 사구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 사구에서만 30년 넘게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박 원장은 이곳의 출산율이 0명대까지 떨어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외래 환자도 그렇고 분만이 줄어드니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산의 산부인과는 모두 160여 곳. 이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27곳으로 전체 산부인과의 16%에 불과합니다. 중구와 영도구, 남구, 사상구, 부산 지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구에는 아예 분만 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중구 0.38명, 영도구 0.54명 등 부산의 합계 출산율 0.72명보다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지역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건데 이 또한 부산의 초저출산율이 만들어낸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분만을 받으려 하면 그 직원들이 24시간 당직을 서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책임감만 가지고 그 분만을 위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힘들죠. 할 수가 없죠. 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입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한 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도래했고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입니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미래가 더 가혹하고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선 이 같은 초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마 결혼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동을 낳아서 키우고 한다는데 힘들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K지방소멸 단계를 보면 소멸 위험 지역 아래,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된 전국 대도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부산에 있고 그 아래 단계인 소멸 선제 대응 지역에 포함된 전국 대도시 자치구 11곳 중 6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100년 뒤엔 부산 인구가 73만 명에 불과할 거라는 지난해 감사원의 충격적인 보고 내용조차 희망에 그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본업을 벌이고 노인을 돌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부산에 분만 시설을 갖춘 병원이 20여 곳밖에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는 개개인이 실생활에선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 그 해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천이 더 늦어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동구 일대입니다. 삼복도로 아래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북항을 바라보며 신축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뒤편, 쪽방촌과 오래된 주택가,
낡은 건물들을 지나 삼복도로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골목 이곳저곳 경사진 계단 인근을 1시간 가까이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골목마다 가끔씩 한두 명,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입니다. 79년도에 여가 이때가 삽니다. 사람이 많다가 음식에는 아들도 없고 노인들만 하나씩 쪼개 비우고 없어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버린 물때기야 이거 살지. 다 나갔다. 2050년에는 부산 인구의 43.5%가 고령 인구일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20년 사이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부산 동구. 그 중에서도 수정 4동의 고령 인구 비중은 40% 수준으로 부산의 250여 개 동 가운데 가장 높지만 30년 뒤 부산보단 젊은 마을이란 말입니다. 통계청이 전망하는 2050년 부산 인구는 251만 명. 30년, 불과 한 세대 만에 84만 명이 줄어듭니다. 인구수로는 부산 9군 가운데 1, 2위인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동구 이렇게 3개 구가 몽땅 사라지는 셈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 부산의 중위 연령은 2030년 50세를, 2050년에는 60세를 넘깁니다. 과거 장수를 뜻하며 노인의 기준점으로 여겨졌던 환갑이 부산 사회의 허리격, 중간 나이가 되는 겁니다. 중이란 거 딱 중간에 그 나이가 차지하는 게 60세라는 거죠. 그러면 50세도 그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이제 정말 그런 도시라고 보는데 60세면 정말 우리가 지방 소멸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같은 시기 부산의 노년 부양비, 즉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90.2명으로 유소년 부양비 16.72명에 5배가 넘습니다. 노년 부양비에 대한 부담,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이미 코앞에 닥쳤고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노인 인구의 부양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그 위의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그 정도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영도 남고 이전 사례에서 보듯 지역 내에서의 인구가 감소하는 곳과 증가하는 곳 간의 갈등, 양극화도 더 심각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감 등에 따른 선거구 조정, 또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와 이로 인한 갈등이 부산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거란 겁니다. 원도심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수도권처럼 생각을 한다게 되면은 원도심이 점차 소멸되면서 원도심의 대표 원도심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위기에도 동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부산 4위를 기록하면서 북항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원도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생활 여건이 갖춰지고 청년들이 일 직장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일시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방에 배분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5곳, 인구 감소 지역 등 기초자치단체 100여 곳에 모두 1조 원이 뿌려졌습니다. 부산 서구의 경우 삼복도로 폐공가 철거와 정비, 삼복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 모두 7개 사업에 2년 동안 14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영도구는 한국해양대 인근 유휴부지의 해양치유센터를,
복내동엔 지상 8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구축하는 등 7개 사업 126억 원. 중구는 국제화센터,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등에 35억 원. 부산시도 워케이션 사업에 60억 원 등 부산시와 5개 구군이 2년 동안 5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센터 구축, 그러니까 건물 짓기 사업입니다. 유형 자산을 남기는 사업 위주의 계획을 정부가 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될 지역 소멸 기금은 앞으로도 개별 지역,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그 구조가 자체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한 재원 투자는 반짝이는 효과를 두던가 아니면은 지역의 다른 기성세대, 기존의 기득권 층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걸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조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지역 살리기 해법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관련 정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400여 개가 넘는 관련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 때 이미 그걸 발표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 같이 해야지 이 애 낳는데 애 놓게 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출산 정책은 실패다. 사라지는 아이들과 학교, 빈집, 비어가는 원도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부산 인구 절벽은 두려운 미래가 아닌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제가 한번 일본에 노인 인구가 40%인 지역을 가봤었어요. 저희도 밖에 없어요. 밖에 다니는 사람.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도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부산의 성장과 우리 모두의 통합, 사회적 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뭔가 좀 임시 방편인 느낌이 있고요. 사실은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외에도 인구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산의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악순환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이 사실은 부산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